안녕하세요. 성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간사 김재현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뒤흔든 코로나19가 아직까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 많은 분들, 지금 실무분과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총 한 169명 정도 되는데요. 영상으로 만나 뵙는 것이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마스크 벗고 편하게 만나 회의도 하고 교육이나 사업 등등 코로나 이전처럼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이번 교육은 지난 신규위원 기본교육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부담되는 주제의 교육인데요. 저희의 지난 협의체 활동 경험과 매뉴얼 등을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저보다 훨씬 오랜 기간 이 지역에서 근무하셨고 협의체 활동을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젊고 역량 있는 분들도 위원으로 활동 중이기 때문에 기대를 안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교육에 앞서 저희의 협의체 활동 경험부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장애인 복지관에서 근무를 했었고 어느 날 갑자기 관장님 호출 덕분에 저는 장애인 분과위원이 되었습니다. 분과가 뭔지도 모르고요. 협의체는 더더욱 알지 못하는 그 조직에 저는 기관 대표로 참여하는 위원이 된 거죠. 첫 회의에 가봤는데 위원님들 직함이 최소 팀장 이상이었고 국장, 단체장까지 참여해서 한 30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저는 당연히 막내였고요. 막내는 거기 가서 뭐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하고 1시간 동안 잘 앉아 있다가 복귀했습니다. 그렇게 4년 동안요. 4년 동안 위원 활동을 하면서 느낀 거는 솔직히 말해서 별거 없었습니다. 기관 행사 홍보할 때만 잠깐 발언하고 그 외에는 네, 동의합니다. 끝. 아, 이런 게 분과구나. 참여 안내 공문이 오면 참여만 해주고 의결할 일이 있을 때 동의만 해주면 되는구나 싶었죠. 그러다가 총무님이 기관에서 퇴사하시면서 1년 단기 총무직이 생겨버렸어요. 여느 때처럼 저는 가만히 고개 푹 숙이고 구석에 앉아 있었는데 불똥이 튀어서 총무가 돼버렸습니다. 기관에서도 분과 현황을 아니까 걱정하셨는데 4년 동안 위원님들하고 안면도 익히고 했으니까 어, 이제 패기로 열정으로 한번 해보겠다 했어요. 역시 안 해본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바쁜 저의 일상에 또 다른 책임감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관심 있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이렇게 조성이 되다 보니까 조금씩 협의체나 분과 활동에 관심이 생겼고요. 분과에서 추진하는 굵직한 행사, 뭐 예를 들어서 장애인의 날, 복지박람회, 워크숍 등의 그런 행사를 몇 개 하니까 1년이 금방 지나가 버렸습니다. 1년간 분과 총무를 하면서 느끼고 배운 건 지난 4년보다 훨씬 많았어요. 우리 지역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단체가 어디에 있고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행사 지원, 홍보 협조 등 이전보다는 복지관에서 일할 때 외부 기관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관에서는 지역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지역 축제도 열 수 있는 계기가 또 마련이 되었습니다. 기관 간의 네트워크로 이 정도까지 가능하구나, 또는 이 정도 수준보다 더 많은 일을 또 해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분과위원님들마다 참여하고자 했던 동기와 출발점이 다 다를 겁니다. 세상에는 똑같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말이죠. 저처럼 기관에서 밀어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이전에도 했으니까 이번에도와 같은 관행처럼 당연직이어서 어쩔 수 없이 협의체 활동이 소속 기관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참여하신 분들 등등 다양한 사연과 목적을 가지고 모인 조직이 지금의 협의체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교육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실무분과가 뭘까요? 머릿속으로는 대충 알겠는데 막상 말로 설명하려니 조금은 어렵고 복잡한 것 같습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매뉴얼에서는 실무분과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 관련
기관, 법인, 단체 시설 간 연계 협력 강화 및 실무협의체의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실무분과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무협의체의 운영 촉진을 위한 것이 실무분과이고 이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의 원동력이 되는 기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실무분과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단계고 전체적인 활성화는 분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매월 한 번씩 시간을 내서 참여해 주시는 분과 활동이 우리 협의체의 활성화의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분과 활동 참여 자체에도 참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참여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의견을 주고받고 네트워크 관계가 강화돼서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집단 지성의 힘을 조금씩 키워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모두가 잘 알고 있듯 실무분과 활동도 천천히 꾸준한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밑줄 쳐진 내용도 잠깐 살펴볼게요. 지역의 사회보장 여건과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신설, 폐지, 변경이 유연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는 너무나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과 설치 과정을 볼게요. 요약하자면 분과 설치가 필요하면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수요조사 외에도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 요청이 있다라고 하면은 실무협의체에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소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렇게 분과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무분과의 종류입니다. 자, 크게 대상별, 기능별, 지역별 세 가지 종류로 이렇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구성을 할 수 있고요. 먼저 대상별은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처럼 사회보장 대상자의 특성과 욕구를 기반으로 합니다. 성동구는 돌봄 아동, 성인 이렇게 두 가지 분과가 대상별 분과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기능별은 소득보장, 보건의료, 고용주거, 문화체육 등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그런 욕구와 기능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분과 구성이 가능합니다. 성동구는 건강의료, 고용경제, 문화여가, 자원관리, 연구기획, 주거 총 6가지 분과가 여기 기능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분과는 농어촌, 산악, 도서지역 등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하거나 대상별 분과 운영이 어려운 소생활권 단위로 분과를 구성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인근 지역 읍면동 협의체를 결합한 권역 네트워크를 실무분과로 대체하여 지역 문제 해결 및 자원 연계 등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운영도 가능합니다. 인근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면 지역별 분과 추가 구성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실무분과는 지역의 특성을 잘 고려해서 구성하면 됩니다. 성동구는 대상별 2개, 기능별 6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구성입니다. 분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성동구의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성동구의 조례인데요. 분과장과 총무를 각각 1명씩 두고 분과 인원은 30명 이하로 구성합니다. 사회보장 보건의료 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분과장은 위촉 위원 중 1명을 호선으로 선출합니다. 그리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저희 분과 운영 규정인데요. 여기는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분과장님은 1년 이상 분과 활동한 위촉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규 위원도 분과장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전제 조건은 실무위원장님이 인정하는 그 전제 하에 가능합니다. 분과장님하고 총무님들의 그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분과장은 분과회의, 공동사업 등 분과 운영을 총괄하고 총무는 분과회의록 작성, 소속위원회 연계 강화를 위해서 분과장과 협력하여 분과 운영을 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 분과의 살림꾼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운영 규정에 보면은 직무가 조금 더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면 총무님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분과장과 총무 모두 요구 시에는 실무위원장이 지명한 분과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뭐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과위원회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임명직하고 위촉직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먼저 임명직은 시군구 소속 공무원 또는 협의체 구성원 중 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위원이 됩니다. 현재 실무분과에 소속된 임명직 위원님들은 최대한 담당하고 계신 업무와 분과의 성격에 맞춰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위촉직은 민간 및 관련 공공기관 소속으로 현장에서 주민과 밀접하게 서비스를 제공 또는 연계하는 실무자로 구성합니다. 소속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 방식에 의해서 분과원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 8기 실무분과의 경우에는 작년에 공모 방식을 채택해서 소속기관에서 신청해 주신 그런 위원님들을 위촉했다는 점을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촉직에서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들은 공공기관 소속 위원님들은 당연직처럼 해당 기관 인사에 의해서 관련 업무 수행 시점부터 해당 분야의 실무분과 위원이 된다고 합니다. 담당 업무가 바뀌면 후임자도 분과위원이 되고 임기 기간과 보직 기간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간기관의 위촉직 위원과는 조금 다르죠. 예, 이런 좀 다른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회의 운영을 보겠습니다. 매월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연간 최소 6회 이상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 분과는 뭐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남은 기간 좀 쉬엄쉬엄 해도 되겠다. 이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매월 회의 개최가 원칙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열심히 활동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님들이 코로나19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매달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참여해주고 계시는 이유가 바로 이 매뉴얼에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는 우리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과 연계 협력 강화 등의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내용들은 실무협의체 회의 운영 방식을 준용하고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 있으면 그를 따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과 구성과 운영 목적에 대해서 매뉴얼과 운영 규정, 조례에서는 어떻게 명시하고 있는지 다 같이 좀 살펴봤습니다. 문서상에서 명시된 내용과 현재 우리 실무 분과의 모습을 대조해보면 외형적으로는 잘 구성되어 운영 중인 것 같습니다. 좀 더 내실 있는 운영을 할 수 있게 저희 사무국이 앞으로도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 협의체 실무분과별 그 운영계획과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소속된 분과 외에는 아무래도 잘 모를 수 있고 다른 분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렇게 좀 한번 살펴보면 분과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짧게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가나다 순으로 볼 건데요. 그 건강의료분과는 고령사회로 진입된 성동구에 어르신들과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의료적 접근을 통해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 씻기 안내 사업과 치매 예방 및 인지 능력 향상을 위한 기억을 잇다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용경제분과는 성동구 주민의 약 26%가 취업, 창업, 활동과 기회 마련 등의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욕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 8기에 신설된 분과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 연말에는 워크숍을,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취업 정보 공유,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경제분과, 그 다음으로 돌봄성의분과는 기존의 장애인 분과와 노인분과를 통합해서 만들어진 분과입니다. 고령사회 진입에 대한 대비와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내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 위험 대상자 발굴 및 건강 회복을 위한 성동구 마을 돌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돌봄 아동 분과는 기존의 아동 청소년 분과와 여성가족 분과가 통합해서 만들어진 분과입니다. 관내 영유아, 아동, 청소년, 가족 등 대상 시설 간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 주민들의 사회보장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근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민관연합으로 캠페인과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문화여가 분과는 기존의 문화복지분과가 문화여가 분과로 개편된 분과입니다. 성동구민의 문화여가 복지에 대한 조사 또는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정의 등의 방향을 설정하고 기관별로 진행 중인 문화여가 콘텐츠 공유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국의 분과는 지역사회의 특수성이 있는 그런 복지 이슈 연구 또는 복지정책 제안을 위해서 8기에 신설된 분과입니다. 2020년에는 협의체 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분과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현재는 분과 단위의 연차별 시행계획 모니터링의 체계를 구축하고 모니터링 서식을 개선하고 코로나19 이후 복지 대상자 욕구 변화에 따른 그런 사업 제안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원관리 분과는 기존의 자원개발 관리와 자원봉사 분과가 통합해서 만들어진 분과입니다. 기존의 자원개발관리 분과가 가지고 있는 지역 자원의 효율적인 공유와 기부업체 관리 등을 중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눔의 날 행사가 있으며 현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응원 캠페인으로 변경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주거분과는요, 주거복지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그런 주거 실태를 진단하고 다양한 주거 정책 제안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거분과는 작년 워크숍에 이어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춘 주거 기본 조례 제정과 골목길 환경 개선 사업, 주거 만족 및 욕구 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성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8개 실무분과는 코로나19의 그런 확산 때문에 대면 회의가 제한되는 아주 그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분과 특성에 맞춘 다양한 사업들이 이렇게 어렵게나마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분과와 사무국 간의 역할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내용들도 있긴 한데요. 다시 한번 점검한다라는 그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의 진행과 자료 준비는 분과에서 담당해 주시면 됩니다. 분과장님이 회의 진행을 해주시면 총무님은 회의 자료와 회의록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회의록은 가급적 회의 종료 후 일주 이내로 분과에 공유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은 이러한 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행정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적혀 있듯이 공문 발송, 장소 섭외, 분과 활동비 지원, 정보 제공 등이 있겠습니다. 기준은 이렇게 간단히 좀 안내를 해드리고요. 상황에 따라서 분과별로 상황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역할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실무분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단순한 봉사의 개념 또는 다양한 이해관계에서 출발한 우리 협의체 활동이 결코 작지만은 않다. 각자의 생각과 의견이 모이면 정책이 되고 우리 지역을 변화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잘 해왔고 코로나19라는 이런 전대미문의 감염병 상황만 잘 극복하면 더 잘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저는 너무나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저희 사무국이 최소한 제가 목표로 하는 거는 그런 수준보다는 좀 더 쉽고 가벼운 단계인 우리 협의체에 대한, 특히 실무 분과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꾸준한 관심, 그리고 참여입니다. 8기 실무분과가 구성돼서 운영된 지도 벌써 1년이 넘어갔어요. 작년 7월 달에 구청 강당에서 신규 위원 기본 교육을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말이죠. 위원님들마다 각자 주어진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
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참여해주고 계시니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은 다 같이 조금 더 많이 관심 있게 함께 했으면 합니다. 이상 부족한 저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다들 건강하세요.